나노입니다. 나노가 신고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시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죠.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하루 요거 반짝 나왔는데요. 요 정도의 하락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평상시 장세에서도 나오던 흐름이니까요. 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3일에도 올랐었고요. 이렇게 주가 전쟁 나고 그 난리 나는 와중 그때도 이렇게 주가 올랐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엊그제 시장은 이제 박살나면서 잠깐 내려왔다가 5%밖에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다 나오는 평상 수준의 변동에 그치고요. 그리고 어제 오르고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자, 요게 요런 쪽의 종목들이 있죠. 틈새 개별. 자, 그래서 시장이 약한 흐름들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거나 박스를 보일 때 틈새 개별로 가라.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움직이는 종목을 가라라는 얘기들, 시장 조정 나올 때마다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딱 그런 형태에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자 그러면 코로나 때 아니고 지금 엊그제 내렸던 같은 경우가 9.11 때 폭락, 금융위기 때 폭락 때, 9.11 때 폭락 때 이런 때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9.11 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역대 하한가 최고로 많았던 날이 9.11 폭락 때입니다. 그 비슷한 숫자도 간 적이 없죠. 하한가 굉장히 많았던데요. 하한가 퍼센트로 쳐서. 그 다음 숫자로 친다 그러면 금융위기 대폭락 때 같은 경우 숫자가 더 많습니다만, 그 뒤는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폭락 시절에도 아무 관계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나는 내 갈 길 그대로 갑니다라고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나노뿐만 아니라 요 뒤에 보이는 종목들 같은 보게 될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시장 영향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료주 같은 경우들도 그런 영향을 받는데, 사료주는 이제 중동전 쪽에 붙어서는 테마 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케이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 틈새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쪽이 우선 주도주 움직이는 바이오 쪽 라인에 들어가서 바이오 쪽 라인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죠. 반도체 쪽 라인에 들어가는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종목들, 테크인 같은 종목들, 원희가 IPS,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은 마구 미천을 뛰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그 전에 첫날 같은 경우에 이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 자, 여기도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보시죠. 아예 안 받죠? 지금 시장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연속 양봉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미지 하나 올려드릴게요. 뭔 일이 있었어? 뭔 일 났어? 지금 이러고 있어줄까? 그래서 이게 반도체 쪽에서 움직이는 이쪽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또 시장 영향과 반대로 따로 놀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자, 보죠. 자, 중동에서 전쟁이 났어.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AI 하지 말까요? 데이터 센터 짓지 말아요? 자,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바이오 신약 개발하지 말까요? 멈춰?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어떻게? 연구원들 출근도 하지 말라 그래? 계좌이체 맞으실까요? 이거 중동에서 전쟁 나고 유가 오르는 거하고요, 바이오에서 신약 임상하고 신약 개발해가지고 신약 결과 발표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관련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알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어저께 이렇게 신고가 올라 들어가고요. 오늘은 아침에 이거 올라갈 재료 아닙니다라고 먼저 멘트를 저희가 날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워낙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내려가는 바람에 이거 분석은 못 해드렸는데요. 이거 또 이제 조금 이따 시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에서 이러고 확 치고 올라 들어가 버렸다 지금 밀려 내려오죠. 이 뒤에 몇 종목들 더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장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외로 꽤나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많게 되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떻게 짓지 말까요? 데이터 센터? 중동에서 전쟁 났으니까 해당 상황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틈사로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덩치가 예전에 올라갈 때는 그래서 덩치 큰 대표주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 들어가고 중소형주들 같은 게 상대적으로 눌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패대기 국면에서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 뭐 패겠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당겨 올렸잖아요. 그럼 패대기지도 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부터 때려 패버리는 거야. 그럼 이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그 틈에서 비껴나는 겁니다. 자, 이 나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천재투자팁에서 이렇게 나노라고 두들겨 보니까 나노가 더럽게 많네요. 그렇죠? 온갖 나노들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죠. 나노 캠텍, 나노 엔텍, 나노 CMS, 뭐 여기 나노가 마이크로2 나노, 뭐 나노 CM 뭐 많이 나오죠. 나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자, 이 나노는 환골 탈퇴주입니다. 이거 유명한 환골 대표적인 환골 탈퇴주예요. 환골 탈퇴주들이 몇 있죠. 대한광통신에서 빛날광통신이 된 대한광통신, 자, 대한전선, 그리고 여기 이 나노 이런 거 환골 탈퇴주들입니다. 데이터상 저 밑에 2개월 전에 저 앞쪽에서 애들 거요 뭐 나노팀, 나노엔텍 이런 종목들 나오는데 또 얘기 들었죠? 앞에 수급 개선 계속 이어지고 성장 기대 계속 지속된다. 눌리면 사라라고 저 앞쪽에서도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나노 자꾸 들어오고요. 이 3개월 전에 이러고 들어가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3개월 전 계잡주에서 황금주로 주목할 만한 저가 데이터 센터주 이렇게 해서 3개월 전에 저 밑에서 나올 때 저에서부터 지금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눌려질 때 잡아 들어가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오랫동안에 거래 정지돼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이제 거래 정지 풀리고 나가지고 주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 새 모멘텀 등장을 해서 들어갈 때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추천을 드렸던 거죠. 나노. 그리고 이제 눌려 들어왔을 때 다시 추천을 드렸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국면에 이제 요런 류의 종목들이 뜻밖의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 종목이 워낙에 많잖아요. 워낙에 많고 이게 앞서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이 올라 들어왔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에 지금 매수하자라고 하는 흐름 자체는 멈췄나요? 아니죠. 그래서 대형주들의 경우는 자 지금 수급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지금 이러고 계속 대랍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거. 근데 개인들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개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쪽의 큰 종목은 던져 판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모멘텀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앞에는 얘기했던 그대로요. 데이터 센터 안 지을 거냐고. 지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두들겨 쳐맞는 건 대형주들이시고요. 거기 쳐맞는 건 대형주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걔네 두들겨 패고는 이렇게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버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 같은 경우에서도 얘가 지금 뭐 근데 앞서 먼저 이렇게 요거는 먼저 이렇게 조정 받았잖아요.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이번 주 보자 이거야. 23, 22, 18 아무 관계 없죠 시장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런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 풀려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풀려가지고 시장에 다시 쭉 올라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갈 때 그때 잠깐 또 쉬겠죠. 잠깐 쉰다고도 기본적으로 이 들어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센터. 또 저가. 저가 없어요. 따로 특별하게 없어요. 특별하게 이 새로운 뉴스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특별하게 새로운 뉴스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이슈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일단 계속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뒤에 나올 종목들도 다 똑같아요. 새로운 뉴스가 나온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모멘텀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니까 얘가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지만 이제 1,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 같은 경우 실적 발표 나왔죠. 233%의 성장.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공급 추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턴어라운드 돼서 실적 이렇게 개선 나오고요.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 조금 좀 안 좋게 이렇게 눌려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아직까지 예를 들면 실적만으로는 아직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데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상에서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따라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거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저쪽 라인에 보면 밑에 쪽에서 보면요.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그냥 그대로 갖다 맞추고 있죠. 이거 노골처럼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 나 가요.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주 노골적으로 이거 대고 가지 않습니까?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이거 뭐 안 먹으면 미안하죠. 요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이런 종목들 유명하지 않은 종목들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그렇게 크게 받지도 않고 뉴스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죠? 저 앞쪽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마지막 저평가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이 큐라클 같은 종목도 이거 올라오는 동안에 뭐 뉴스 다른 거 있었습니까? 다른 거 뭐 있었나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 요 내려가면 파세요라고 얘기 들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딱 또 이게 아주 대놓고 지금 움직이죠. 이거 안 나갔던 얘기예요. 이런 거다. 이 세력도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작정하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틈새에 여러분들이 잘 노리시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관계없이 오늘은 20%를 넣었는데 이것이 내일 또 20% 내리는 거 아니야? 이거하고 관계없이 틈새 공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저희가 찾아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그럼 이런 것도 좀 맞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지금 저 밑에서 발굴해가지고 수익들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그래야 또 이런 종목들도 또 빡빡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게 천재투자TV에서는 천재리름하고 저하고 둘이서 종목 분석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종목들 찾아가지고 추천도 드리고 이러고 있죠. 이제 둘이서 하는데도 벌써 종목이 몇 개가 나왔냐 이거야. 엄청 많이 나왔죠. 둘이서 하는데도. 그러면 여기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오르고에는 2명이 아니라 20명입니다. 20명. 20명의 이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방을 다 이렇게 오르고 채팅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입장하시면 이렇게 쫙 다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무료 방을 딱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가 전부 스타일이 다 틀리고 주특기 분야가 다 틀려요. 재료주 매매, 테마주 매매, 급소 매매, 급등주 매매, 초단타, 단타, 스윙, 롱 스윙, 중장기 다 있습니다. 코인도 있고요. 파생상품도 있고요. ETF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부. 오르고 들으시면 뭐 어떤 형태의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전문가들 전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단타 걸맞는 종목을 가는 거고요. 중장기 하는 사람들은 또 중장기에 걸맞는 종목을 하는 거고요. 중장기 투자자들이 흥하해운 같은 거 가지고 단타 치지는 않죠. 그거는 이제 급등주 혹은 테마주 이런 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단타 열심히 할 거고요. 저 같은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거는 메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런 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상대로 쫙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주특기 분야에 맞춰가지고 이런 거 위치들 이렇게 딱 잡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에 이게 매도하는 위치하고 이런 위치들 지금 딱 잡아놨잖아요. 아주 각 잡아놓고 당기고 있죠, 이런 거. 그 전에도 그래서 미리 이렇게 표시 다 해드렸고요. 각 잡아놓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